우리는 손가락 터치 몇 번이면 집까지 음식이 배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식 먹기 참 편한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건 바로 달고 짠 자극적인 맛. 오메 너무 짜네. 형님 별로 안 짠데? 점점 더 짜고 달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희한하게 신 거는 또 안 땡겨요. 입에서 당기는 맛을 먹을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안 돼 있나? 문득 입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미각도 노화합니다. 그러면 맛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되는데 그로 인해 생기는 자극적인 식습관은 인체를 산성화시켜 각종 질병을 부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만성혈관 질환과 염증은 물론 암과 같은 중병까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산성화를 부르는 미각 노화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건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달고 짜게 먹어서 질병이 생기면 그것은 미각을 더 노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샘이 약해지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꾸준한 섭취로 이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을 섭취하면 미각세포 노화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체 산성화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각과 몸속 건강을 동시에 챙겨 산성화로 인한 각종 질병에서 탈출했다는데요. 인생을 건강하게 연장해줄 이들의 똑똑한 습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칭 타칭 주부 백단, 요리의 고수라는 30년차 주부 옥순 씨. 최근 그 명성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데요. 손님이 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겉절이 좀 묻히고 이것저것 낼 음식을 만들긴 하지만 왠지 맛내기에 영 자신이 없어 보이는 표정입니다. 간이 안 돼 있나? 양념을 넣을 만큼 넣어도 제맛이 나질 않으니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 현서! 예, 형님! 뭐해? 예, 형님 오셨어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그래. 네. 어떻게? 웬 또 겉절이를 했대야 이렇게. 맛 좀 보실래요, 형님? 간 좀 보세요. 예. 과연 맛이 어떨까요? 오메 너무 짜네. 아, 그래요? 너무 짜. 왜 그런가? 형님 별로 안 짠데? 오메 자네가 입맛이 어떻게 됐는 모양이네. 급히 다른 반찬도 간을 봅니다. 아영꺼 이것도 짜네. 소금 소태네. 소금 소태인데다가 달고 그냥 왜 이렇게 음식이 애 아빠도 자꾸 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짜요. 너무 짜. 안 돼. 옥순 씨의 미각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랍니다. 나이를 들면은 혀끝이 둔해진다고 그래요. 둔해서 좀 짜게 먹는다고 그래요. 젊은 날보다. 그리고 또 음식을 단 거를 많이 찾는다고 침이 마르니까 그런 저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 그 나이는 안 됐는데 너무 짜게 먹어서 깜짝 놀랐어요. 전과 동일한 강도의 맛을 느끼려다 보니 소금과 설탕 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무의식 중에 달고 짭짤한 음식을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이 큰 고민이랍니다.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제약이 들어오니까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먹고 싶은 것도 먹기 힘들고 진짜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려고 치면은 뭐 고혈압이 안 좋다, 고지혈증이 안 좋다, 먹고 사는 게 진짜 즐거움인데 그래서 지금 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이 50에 나이 뭐 약을 이렇게 많이 달고 살고 하는 게 참 자식들한테도 부끄럽기도 하고 가족들이 그녀의 달고 짜게 먹는 식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이거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인데 약 먹은 지는 한 7, 8년 정도 됐고요. 의사 선생님이 고지혈증이나 혈압이 있으면은 통풍이 더 심해진다고 해서 이거 뱃살도 조금 더 빼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건 4년 전. 통풍 진단을 받은 데다 이상지질 혈증을 비롯한 만성 혈관 질환으로 고생이라는 옥순 씨. 그래서 그녀는 평소 틈틈이 운동을 하려고 노력한다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 통풍의 증상입니다. 아플 때는 이렇게 바늘로 콕콕콕콕 쑤신 것처럼 아픈데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때문에 운동은커녕 외출 자체가 편치만은 않다는데요. 통증이 한번 왔다 하면 어떤 대비를 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얼마나 아프면 바람만 맞아도 아프다라는 그런 이름이 다 붙었을까요? 통풍은요,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은 진짜 곡괭이로 이렇게 딱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 어머님이 썼었는데, 아침에도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발 뒤꿈치 첫 드을 때 그럴 때 너무 아프고. 하지만 이것이 그녀만의 고통은 아닙니다. 최근 10년간 그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금 우리나라는 통풍 대유행의 시대를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통풍의 주요 원인 역시 잘못된 식습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습관에도 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한식을 먹다 보면은 양념된 고기를 또 먹게 되고 생선도 졸이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달고 짜고 하는 게 훨씬 맛있잖아요. 자꾸 짜고 달고 이런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미각 노화에 의한 식습관 변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준호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두 여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요즘에 평소 입맛이 변해서 좀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점점 들어 음식이 짠지 싱거운지 간을 정확하게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달고 짜게 먹어서 그러면은 안 된다고 잔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음식에 간을 맞춰주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미각세포도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혀에는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3,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있어요. 이 세포 역시 노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0세 기준의 노화가 아니라 이 노화는 만 45세부터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한 47세 그때부터 좀 미각이 떨어져 느끼셨나요? 그렇죠. 그때부터 네, 좀 많이 그런 떨어졌죠. 경향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각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면 점차 짠맛과 단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신맛과 쓴맛은 예민하게 느끼도록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달게 먹고 신맛은 멀리하게 되는 이유, 그게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또 미각세포는 액체에 반응을 해서 맛을 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이 있어야지 맛을 잘 감지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몸은 노화가 일어날수록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침샘이 위축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맛을 점차 더 느끼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기잖아요.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 이런 만성질환과 그 치료약들이 미각세포의 기능을 점차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노화라뇨, 선생님. 너무 슬퍼요. 제가 예전에는 맛이라면 귀신같이 맞췄거든요. 그래요. 즉 전신 노화나 침샘 위축 등에 따라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각세포는 점점 감퇴해 둔해지고 반면 신맛과 쓴맛을 감지하는 미유래는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달고 짜게 먹고 신맛을 거부하는 등 입맛이 변하는 이유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미각의 노화가 건강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그건데요. 달고 짜게 먹어서 여기저기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듣거든요.
그게 입맛하고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은데 정말 그런 건가요? 맞아요.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신맛을 잘 안 먹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생각해보면 신김치 나이가 들면서 잘 드시나요? 아, 맞아요. 요즘 제가 신김치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맛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가 되면 우리 몸은 점점 짠맛과 단맛을 더 먹게 되고요. 신맛은 피하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식습관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몸이 산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섭취하는 설탕과 정제된 소금은 이 몸을 산성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거기에 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점점 간을 더 세게 해서 먹게 되죠. 또 식후에 마시는 커피나 탄산음료 많이 드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건 역시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산성화를 중화시키는 좋은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감귤류나 식초 같은 강한 신맛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즉 맛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산성식품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칼리성 식품 섭취가 줄어서 우리 몸은 점점 산성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몸이 산성화되면 각종 심각한 질병을 부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고혈압 등의 혈관 문제가 생기며 지방간과 골다공증,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몸이 산성화가 되면 미각세포가 점점 노화되고 만성질환이 생겨 복용하는 약 등으로 미각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산성, 알칼리성의 불균형이 점차 심해지게 되고요. 인체의 산성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 이때 보면 우리가 미각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를 섬세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심코 넘기지 말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요. 설탕과 정제소금 섭취를 줄이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침샘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분, 물을 의도적으로 많이 섭취하셔야만 합니다. 또 신맛 나는 음식을 먹는 게 침샘 분비에 도움이 되고요. 입에서 좀 당기지 않더라도 일부러 알칼리성 식품을 드시는 게 산성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수분과 신맛 나는 음식 그리고 알칼리성 식품을 똑똑하게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을 찾아 수소문 끝에 우리는 산성 쪽으로 치우친 몸을 가까스로 되돌려 건강을 찾았다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고난이도의 몸동작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녀의 나이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나이가 72년생, 53세입니다. 10대요. 누가 봐도 20대의 몸매를 가졌지만 무려 50대 중반을 바라본다는 댄서 고현주 씨. 자, 이제 스쿼트 시작할게요. 네. 자, 시작. 하나.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까지 언제나 건강 하나만을 목표로 강의를 진행한다는데요. 극기 훈련 같은 주문에도 주부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따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어린 강사가 건강 챙기라고 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제가 공감이 안 됐을 텐데 본인이 겪은 걸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는 것 같고 그래도 좀 비슷한 나이대에 선생님이 그렇게 권하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30년은 거꾸로 되돌린 듯한 외모와 활력을 자랑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녀도 건강 문제로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제가 40대 중반쯤에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설사병도 진짜 심했고 잦은 복통에다가 위장염에다가 많이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 염증이라는 게
몸을 타고 다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1년 동안 이 옆구리가 너무 심하게 결리고 꼭 담 걸린 것처럼 아파서 담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딱 간이 안 좋아서 간이 2배만 한 거예요. 병명은 지방간이었습니다.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에 충격이 꽤 컸다고 하는데요. 간에 지방이 5% 이상 쌓여 생기는 지방간. 이것은 다시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으로 구분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주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와 인슐린 저항성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 및 배출을 방해하여 지방 축적을 유발합니다. 즉 비만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요. 이로 인해 간세포 손상과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습관이 좋지 못했다는 현주 씨. 프리랜서이자 워킹맘이었던 그녀는 끼니를 컵라면이나 빵으로 대신하기 일쑤였답니다. 그런 것들이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어서 건강에 좋을 리가 없었겠죠. 점점 더 달고 짜게 먹게 되고요. 주변에서는 단데 그런데 제가 먹으면 별로 안 단 것 같고 짜대요. 근데 저는 안 짠 것 같은데 막 달고 짠 그 느낌이 별로 없어서 나이 들수록 좀 달고 짠 걸 더 먹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행히도 둔감해졌던 입맛을 되찾았다는 현주 씨. 어디 아파 보이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과거 식습관에 의한 건강 악화라는 비슷한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식습관이 문제였다고 여기는 만큼 현주 씨의 식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한데요. 하지만 만드는 것들은 의외로 평범한 한식. 달고 짠맛이 아주 안 날 수 없는 음식들입니다. 제가 음식할 때 소금하고 설탕을 좀 덜 넣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염도, 당도가 높아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근데 끼니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아예 안 먹기는 불가능하기에 무작정 가려 먹기보다는 산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았답니다. 이게 레몬즙이에요. 레몬즙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산화되는 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은 이제 혀가 둔해져가지고 짠맛, 단맛,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이 레몬수예요. 알칼리성 식품과 수분을 한 번에 섭취하려 선택했다는 레몬수.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미각 노화와 산성화 걱정을 덜었답니다. 집마다 식탁에 오르는 반찬이 크게 다르지 않아 앞선 옥순 씨와 거의 비슷한 음식을 먹지만 차이가 있다면 물 대신 레몬수를 마신다는 현주 씨인데요. 알고 보면 반찬에도 필요에 따라서 레몬즙을 넣었습니다. 이제 식재료가 산성일 것 같다 싶으면 저는 무조건 레몬즙을 넣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간식에도 필수라는데요. 레몬즙이 어떻게 산성 체질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이 레몬과 같은 알칼리성 식품은 인체가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합성을 돕고 또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우리 몸의 산성 물질이 과도하게 생산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 혈액순환을 개선하면서 pH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레몬 섭취가 산성화된 인체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물 마시듯 수시로 마셔온 레몬수 덕분에 인체 산성화와 미각 노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현주 씨. 일단 우선은 신기한 게요. 이 레몬수를 먹게 되면은 그냥 물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이 맛에, 음식의 맛이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 단짠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나다 보니까 인스턴트나 가공 음식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최근 혈액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 여간 떨어뜨리기 쉽지 않다는 간 수치까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레몬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구연산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담즙 생성을 촉진해 독소와 지방 대사를 돕습니다. 또한 글루타치온 생성을 증가시켜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몬즙 섭취는 간 효소 수치를 안정화하고 간 건강을 지원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생과일을 섭취하는 게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생 레몬을 사다가 제가 직접 잘라서 즙을 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아까운 거는 쓰레기로 버리는 껍질에 정작 영양 성분이 더 많다더라고요. 그런데 레몬즙은 껍질까지 같이 짜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훨씬 더 이득이죠. 잔류 농약과 보존제 때문에 세척이 힘들기로 유명한 레몬 껍질을 통째로 착즙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 레몬의 원산지 스페인을 찾았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손꼽히는 스페인 음식에 절대 빠지지 않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레몬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일조량이 가장 높고 비옥한 토양을 자랑하는데요. 그것은 레몬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저온에 민감한 레몬은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서 발렌시아, 무르시아, 알메리아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유럽의 과수원이라 불리는 발렌시아. 스페인 레몬 최대 생산지 중 한 곳인데요. 마침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레몬이 나무마다 흐드러지게 매달려 있습니다. 잘 익었어요. 즙도 많고요. 즙이 얼마나 많은지 보실래요? 특유의 상큼한 향과 과즙을 한가득 머금고 있는데요. 갑자기 레몬을 껍질까지 통째로 먹는 농부. 당연한 듯 껍질째 건네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레몬을 유기농으로 재배하니까 껍질까지 통째로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선 모든 농장이 다 레몬을 친환경으로 재배하죠. 유기농으로 재배해 수확 후 8시간 이내에 껍질까지 통째로 착즙한다는 스페인 레몬. 레몬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부분은 사실 껍질이거든요. 레몬이 성장을 하면서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에 비타민, 포타슘,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레몬을 먹을 때 대부분 껍질을 벗겨내지만 원래 레몬은 과육과 씨, 껍질까지 모든 부분이 유익한 과일입니다. 며칠 후 레몬 껍질 애호가라는 한 여성을 만나 좀 더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57의 크리스티나 씨인데요. 20살 딸과 커플 요가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6년 전만 해도 늘 아팠어요. 40대 중반이 되니까 체중이 65kg까지 나갔는데요. 항상 지쳐있고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데다 소화장애도 심했죠. 소화제와 설사약, 변비약을 번갈아 먹어야 했어요. 그러다 50대 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고혈압, 고지혈증에다가 혈당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꽤 높아 당뇨병 단계에 이른 상태였다는데요. 그때 담당 의사가 해준 말이 원인은 한 가지라고 했어요. 정크푸드와 가공식품을 과하게 먹는 식습관이 문제였죠. 특히 저는 달고 짭짤한 과자를 즐겨 먹었었어요. 제 옆엔 항상 비스켓이나 스낵이 있었거든요. 당시 의사의 경고에 놀란 후 지금까지 걷기와 요가를 통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는 크리스티나 씨. 2, 3년에 걸쳐 체중이 줄었고 지금은 가장 많이 나갔을 때보다 14kg을 감량한 이후 쭉 유지하는 중이랍니다.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꼬박꼬박 집에서 음식을 차려 먹는다는 그녀가 요리할 때 필수로 활용하는 게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이 레몬 껍질입니다. 감바스 만들 땐 꼭 레몬 껍질을 넣어요.
전에는 이 레몬 껍질에 장점이 많다는 걸 몰라서 껍질은 전부 버리고 과육만 먹었는데요. 지금은 레몬 껍질을 먹으려고 노력하죠. 껍질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 일부러 찾아 섭취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레몬즙. 사실 레몬 껍질은 씹히는 맛을 좋게 할 목적에 넣은 거고요. 진짜는 레몬즙에 들어있어요. 이건 껍질 상품까지 통째로 착즙한 레몬즙이거든요.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리해요. 유기농 레몬이 있다고 해도 껍질까지 직접 착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사에 곁들일 레몬수를 만들 때는 껍질까지 통째로 착즙한 레몬즙을 희석해 마시는 게 그녀에게는 필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전에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몸이 점점 산성화가 돼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았는데 몸을 원래대로 돌리는데 레몬즙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됐고요.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혈당 수치가 떨어진 것에 도움이 된 것은 바로 레몬 껍질 성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혈류에 포도당이 쌓이면 식후 고혈당이 발생하고요. 이것은 당뇨병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인데요. 레몬에 들어있는 오일이 알파 아밀라아제, 알파 글루코사이드아제라는 소화효소의 활동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보다도 소화효소 활성을 막는 기능이 더 좋은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 레몬 오일은 레몬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레몬을 과육만이 아닌 껍질까지 모두 먹어야 혈당 감소에 유리합니다. 레몬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유독 많은 게 바로 레몬인데요. 레몬에는 어떤 새로운 얼굴이 존재할까요? 두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둔감해진 미각한테 정신 차려 하면서 탁 때려주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전 밥을 먹고 일단 물로 입을 헹구거든요. 혹시 물일까요? 정답은 레몬입니다. 레몬. 쉬니까? 네.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인을 시음할 때 그 사이에 레몬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와인의 단맛, 떫은 맛, 향 등의 미묘한 특징을 식별하려고 중간에 레몬을 씹는 건데요. 비슷한 맛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미각세포는 혀 표면에서 세포 내부로 숨어 들어가서 맛을 잘 느끼기 힘든데 레몬의 신맛이 이를 회복시켜주고 또 레몬의 신맛이 침 분비를 촉진해서 입속의 음식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몬의 별명이 미각 세정제. 미각 세정제. 맞아요. 그리고 레몬수를 미각 세정수라고 합니다. 네. 나도 모르고 달고 짜게만 먹고 있을 때 그때 도움을 진짜 한번 받아볼 수 있겠죠? 레몬수가 그렇구나. 네. 맞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레몬의 역할은 바로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 주자와 함께 우리 몸의 산성화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게 돕는 건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레몬을 먹을 때 놓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글쎄요, 뭘까요? 껍질을 안 먹고 버린다는 겁니다. 맞아요. 껍질을 안 먹죠. 그렇죠. 잘 안 드시게 되죠. 맞습니다. 레몬에는 인체 산화를 막고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페놀산이나 아스코르보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껍질에 과육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머니 모르셨죠? 예, 몰랐어요. 네. 아까워요. 다 버렸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레몬 껍질에는 과육보다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요. 바로 리모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리모넨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리모넨은 우리 몸의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과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진통의 기능, 심장과 간, 위장, 신경을 보호하고 혈당 상승을 막는 데다가 특히 항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학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핫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레몬이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 리모넨을 비롯한 좋은 성분은 과육이 아닌 껍질에 들어있는
그 특수성 때문에 레몬 껍질을 버리면 레몬을 반만 먹었다. 아니면 그 이하로 먹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우리 몸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 보니 레몬의 껍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껍질을 포함한 온전한 레몬은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껍질까지 착즙한 레몬즙으로 좀 더 특별한 도움을 받았다는 이를 만나기 위해 경북 상주시의 한 농촌을 찾았습니다. 첫 만남에 사륜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난 범상치 않은 외모의 한 여성. 저는 상주에서 농사 짓고 있는 이세벽입니다. 올해 57의 이세벽 씨입니다.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새를 하고 길을 나선 걸 보니 어디 중요한 자리에라도 참석하러 가는 모양인데요. 도착한 곳은 어느 공장. 자, 왔지롱. 뭐해? 어디 갔다 왔어? 애들한테 갔다 왔지. 그녀를 맞아주는 사람은 남편이랍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그녀의 보금자리이자 남편과 함께 생계를 꾸리는 일터랍니다. 근데 집에서의 옷차림이 왜 이리 화려한 걸까요? 옷을 되게 예쁘게 잘 입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할 때도 예쁜 옷 입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으면 일이 더 잘 되거든요. 또 이렇게 입으면 일을 잘 되는데 좀 촌스럽게 있잖아? 일을 못해. 옷 입은 만큼 일도 잘해. 몸빼 입으면 고마 일이 안 돼. 맞아요. 직접 옷방까지 만들어주며 새벽 씨가 좋아하는 걸 응원해준다는 남편. 자주 나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집에 있는 게 낫다. 그치. 마냥 유쾌해 보이는 부부에게도 아픈 날들이 있었답니다. 제가 2017년도 가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여기 그러니까 저드랑이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화상처럼 펄가더라고요. 진물도 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이쪽에는 이게 털 같은 것도 안 나요. 그 정도로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쪽 가슴을 일부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느라 매우 혹독한 시간을 견뎌야 했다는 새벽 씨. 어쩌다가 암이라는 큰 병을 얻게 되었던 걸까요? IMF 때 부두를 한 40억 정도 맞아가지고 저희가 냉당방이 안 되는 데서 한 15년 넘게 살았어요. 아이들이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나 과자나 뭐 햄버거, 뭐 탄산음료 이런 것도 막 바쁘니까 저 못 챙겨 먹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먹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참 그것도 원인이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인스턴트와 가공식품,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몸이 산성화될 수밖에 없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아등바등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을 때 찾아온 중병. 누구보다 충격이 컸던 건 남편 건우 씨였습니다.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어서 암이 왔을까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거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옛날 필름들이 돌아가면서 죄책감들이 생기면서 더 미안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는 그냥 바로 울었지. 막 눈물 나니까. 지금도 눈물 나려고 한다. 가족 모두가 함께 아팠던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옛날에 환자 맞았냐고 다른 보면 환자 겪고 나면 좀 다 이렇게 축해지고 그러는데 옛날보다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졌어요. 남편 응원에 힘입어 작년 봄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새벽 씨. 여보 쉬었다 하자. 이거 마셔. 마시고 뭐야? 와. 일로 와. 그동안 내내 회복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있는데요. 뭔데? 레몬수 우리 먹는 거. 매일 먹는 거? 새벽 씨가 레몬수에 푹 빠진 데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수술 제가 진단받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비타민 C가 면역에도 좋고 암세포가 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간이 2달 정도 남아서
병원에 가도 일주일에 2번씩 비타민 C 주사를 맞고 가니까 진짜로 그 수술할 때 처음 진단받았던 것보다 세포가 약간 줄었었어요. 선생님도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고도 제가 그냥 비타민이 좋으니까 레몬을 즙을 만들어서 수시로 먹고 레몬 물도 같이 해서 먹었어요. 전부터 생레몬으로 즙을 내서 레몬수를 만들어 먹었었다는 새벽 씨. 예전에는 레몬을 까서 즙을 내서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꾸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레몬즙을 레몬수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도 레몬즙을 두루두루 활용한다는데요. 특히 단맛, 짠맛, 매운맛에 한식 양념을 해야 하는 음식에는 꼭 넣는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맛있다. 이 레몬즙이 약간 짠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을 맞출 때는 감칠맛도 나고 간도 맞춰주는 레몬즙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소금을 덜 넣어도 되잖아요. 실제로 레몬과 같은 신맛이 음식의 짠맛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여럿 존재합니다. 신맛을 적절히 활용하면 짠맛은 그대로 느끼되 실제 염도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레몬수를 좀 먹어야 돼. 그래 입맛이 돌아. 그래? 입이 깔끔하면서. 레몬수가 미각 기능에 도움을 줘서 만족스럽다는 남편. 하지만 새벽 씨가 레몬즙 섭취를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하고 5년이 지나서 병원에 가니까 많이 좋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유방암은 내 전이가 잘 되는 암이라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관리 차원에서 특히 제가 먹는 이 레몬수가 껍질 성분까지 들어있는 레몬즙이라고 하더라고요. 암 예방에는 껍질 성분이 들어있는 레몬즙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껍질에 좋은 성분까지 착즙한 레몬즙을 레몬수로 만들어 물 대신 마셔왔다는 새벽 씨. 앞으로도 관리를 위해 꾸준히 섭취할 계획이랍니다. 실제로 레몬 추출물이 종양 크기를 약 83% 감소시켰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존재합니다. 레몬 추출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방암 세포가 농도에 비례하게 억제됨을 확인했다는데요. 레몬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리모넨은 우리 몸의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을 예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암세포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암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유방암이 아니었으면 그냥 옛날처럼 막 아무거나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동안 저한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건강도 안 좋았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살면서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또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앞서 만난 옥순 씨와 미자 씨 포함 만성질환으로 고민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통풍 진단을 받아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게 몸이 산성화가 돼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몸이 좀 힘들어요. 지금 뭐 관절염도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점점 그런 병들이 자꾸 오더라고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를 비롯해 각종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만성염증과 만성혈관 질환을 우려하는 여성들이 관련 검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김옥순 씨는 염증 수치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높았고 공복 혈당은 당뇨병 전 단계 수준, 통풍이 있었던 만큼 예상대로 요산 수치가 정상치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김미자 씨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았으며 공복 혈당 또한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윤인숙 씨 역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꽤 높았고
공복 혈당은 당뇨병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복신 씨는 염증 수치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이상이었고 공복 혈당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했습니다. 2주간의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 4사람. 여기에 2사람은 레몬즙을 매일 섭취했습니다. 주어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들. 이들의 건강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레몬즙을 꾸준히 섭취한 김옥순 씨는 염증 수치가 감소했고 콜레스테롤과 공복 혈당 수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요산 수치가 감소해 정상치 이내로 진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몬즙을 섭취한 김미자 씨 역시 염증 수치, 총 콜레스테롤과 공복 혈당 수치 모두 감소했습니다. 반면 레몬즙 비섭취군인 윤인숙 씨는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당뇨병 단계에 해당했고 총 콜레스테롤과 요산 수치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염증 수치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복신 씨는 2주 전과 비교해 총 콜레스테롤과 공복 혈당 수치는 소폭 감소했지만 염증 수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몬즙을 섭취한 2사람 모두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보였는데요. 특히 김옥순 씨의 경우 염증 수치, 총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요산 수치 모두 정상치 내로 진입하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레몬즙을 섭취한 2분의 경우 식단 조절을 크게 하지 않았음에도 검사 결과에 공통적으로 호전을 보였습니다. 통풍으로 걱정이셨던 김옥순 씨는 요산 수치가 1차 검사에 비해 2차 검사에 조금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식습관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레몬수로 몸을 알칼리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신다면 산소화를 예방하고 대사질환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의 한 연구에서도 고요산 혈증을 가진 성인에게 레몬즙을 섭취하게 한 후 혈중 요산을 확인한 결과 요산 수치가 상당히 감소한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통풍이 있을 때는 발을 땅에 디딜 수 없이 많이 아프고 걷기도 힘들었었는데 요산 수치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좀 가뿐해진다든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먹다 보니까는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레몬수를 다른 음식하고 같이 섭취를 했더니 단맛하고 짠맛을 더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할 때 단맛과 짠맛을 좀 줄이게 되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레몬수를 꾸준히 한번 섭취해 보려고요. 그렇다면 레몬즙을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레몬즙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입니다. 레몬을 빈속에 섭취할 경우 속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 위장관 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식전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레몬즙은 수확 후 8시간 이내에 착즙한 것이 가장 신선하고 맛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물에 희석해서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맛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인체 산성화와 미각 노화의 악순환,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수분과 신맛 나는 알칼리성 식품을 챙겨 먹는 똑똑한 건강 습관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I'm sorry.